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종합 괴의 해석 16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75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풍손, 중택태에 관한 고사역의 관점과 기존의 주역에 대한 설명을 같이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자, 계속했듯이 이제 기존의 논의에 관한 한자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 소형, 이유유왕, 이견대인. 형, 소형, 이유유왕, 이견대인. 조금 형통하니 갈 바가 있어 이롭다 하니라 대인을 보면 이롭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중풍손 글자는 이제 상계도손, 학계도손입니다. 즉 손은 바람, 들어옴, 유순함, 순응함, 낮춤, 우유부단함, 결실을 맺지 못함,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함, 겸손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괴는 상계도손, 학계도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바람이 가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명령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종함이 극하게 이르면은 부단함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중풍손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밑에 설명을 조금 보면은 우리가 우한의식에 의해서 주역점을 치게 되는데 인간의 미래에 길흉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즉 길흉 A, 이미 길흉이 주어져서 내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강가에 나무라고 했을 때 내가 태풍이 오게 되면은 이미 길흉은 결정이 되었죠. 그래서 수목이 뿌리채 뽑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길흉을 피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길흉의 두 번째 경우는 자신의 선택과 의지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길흉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입시나 직장 취업에서도 내 노력에 의해서 달라지니까 이런 길흉은 내가 스스로 극복하거나 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은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길흉시는 내가 마치 절대자인 것처럼 남에게 벌을 주고 은혜를 줄 수 있는 능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길흉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숙제를 잘한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거나 잘못을 한 아이에게 벌을 주듯이 길흉을 적극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길흉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번에 중풍손한테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 부분도 예전에 제가 한 주역 64개 노트 정리 중풍손을 한번 찾아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이 기존의 전통적인 설명인데 고사역은 이제 중풍손의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침상 아래 엎드려 있는 것을 소재로 겁없는 무인이 귀신을 보고 놀라서 결국 출정을 회피 못하게 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개별적인 효사를 보면은 이제 초효는 이 무인 지정, 무인의 점은 이롭다. 이 정을 전복으로 보죠. 그 다음에 구이를 보면은 손재상하, 손은 엎드려 있다. 상, 침상 아래 엎드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상 아래 엎드려 있는 이유는 겁이 많은 무인이 귀신을 보고 엎드려 있다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용, 사무, 분약. 사무는 무녀를 이야기합니다. 분약은 어수선하다. 즉 결국 사무로 하여금 귀신을 쫓는다고 어수선하게 이제 하는 거죠. 그다음에 빈손에 대해서는 이제 고사역에서는 얼굴, 미간을 찡그리며 엎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겁 많은 무인이 귀신을 보고 난 다음에 놀라서 미간을 찡그리며 침상 아래 엎드려서 숨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사의 회망은 정상적인 컨디션을 다시 회복해서 귀신의 공포에서 벗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획 사모는 정상적인 컨디션을 되찾아서 무인이 새 종류의 짐승을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호의 무불리는 이제 다시 무인이 정상적인 컨디션을 회복해서 상황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무초유정은
처음에는 귀신을 보고 놀라서 이제 침상 아래 숨어들었으나 이제 결과가 좋아서 이제 출정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여기에 나오는 선경 3일, 후경 3일은 점을 기준으로 앞으로 3칸, 뒤로 3칸, 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사주 볼 때 이제 천간 해가지고 이제 10천간 해가지고 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니까 3칸 앞에 있는 것은 정, 그 다음에 3칸 뒤에 있는 것은 경. 이렇게 정일과 계일의 길이를 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육효로 보면은 손재상하, 이 무인이 다시 출정을 날에 잡아놓고도 이제 다시 귀신을 보고 침상 안에 엎드리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상기자부는 재화를 잃었다. 그리고 이제 흉은 결국에는 출정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각 개별호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은 전체 괴사에 관한 한짝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 소정. 손은 조금 형통하다. 이유왕. 갈 곳이 있으면 이롭다. 이견대인. 대인을 만나보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 스토리는 무인이 출정을 하면 이롭다는 걸 기술을 하였다. 즉 성계가 크게 형통하지 않고 조금 형통한 것은 겉 많은 무인이 결국 출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는 어떻게 개별호를 설명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진태, 이 무인 지정, 나아가고 물러가미니 무인의 고즘이 이롭다. 구이, 손재상하, 용사무분약, 길, 무구. 손이 침상 아래 밑에 있으니 사물을 쓰미 정성이 많으면 길하고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구상을 보면은 빈손인, 자주 견소하니 인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빈의 글자에 관해서 크게 3가지 학설 대립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빈은 눈살을 찌푸리며 언짢아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견해는 자주, 그 다음에 다사는 빈복을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육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회망, 전획, 상품, 후회함이 없다 하니 사냥을 해서 상품을 얻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구오를 보겠습니다. 정길, 회망, 무분리. 구오는 곧으면 길하고 무분리, 후회함이 없으니 이롭지 않은 것은 없으니 처음에는 없는데 끝이 있습니다. 이 무초 유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3일, 후경 3일 길, 경일 앞 3일 하고 경일 뒤 3일 하면은 즉 신중하게 헤아리면 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구, 손재상하, 상기자부 정흉, 겸손한 것이 아래에 있으니 그 재물과 도끼를 잃으니 고자도 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어서 다산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손, 소형, 이유유왕, 이견대인. 손은 적은 것이니 형통하니 가는 바가 이롭고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초열을 보겠습니다. 초육, 진태, 이 무인지정. 전진하기도 혹 후퇴하기도 하나 무인의 일은 이룰 것이다. 구이, 손재상하, 용, 사무분약, 길, 무구. 중병에 든 병자를 병상 아래에 눕히고 재개하니 그 소생을 위해서 축사와 무사를 불러서 소란스러우나 길하여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제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 구상을 보겠습니다. 빈손인, 발걸음을 재촉하여 들어가니 허물을 고치며 인색함이 있을 것이다. 이 빈에 대해서 이제 발걸음을 재촉해서 간다.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육사, 폐망, 전획 상품, 변화가 있더라도 다시 본래의 상태로 유지할 것이니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다. 폐망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하죠. 전획 상품, 사냥에 나아가서 최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포획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9호를 보겠습니다. 9호 정길, 회망, 무분리, 무초유정, 성경삼일, 후경삼일.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면은 길할 것이다. 변화가 있더라도 다시 본래의 상태를 회복할 것이요. 바뀐 것은 없을 것이다. 이롭지 않은 바가 없을 것이니 처음에는 없더라도 끝에는 있을 것이다. 경일보다 3일 전에 하거나 혹은 경일보다 3일 뒤에 하게 되면은 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상구로 보겠습니다. 손재상하, 상기자부 정흉. 물러나 평상 안에 누워있다. 손님이 도착해도 불편하여 주인이 그 노자와 도적을 잃으니 이를 맡아 처리함이 이로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도 이제 그 상부에 그 사람이 누워있다. 병이 들어서 누워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글자가 깨져 있는데 조금 더 지금은 고사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니까 맛만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기존에 제가 주역 64기 노트 정리 중풍선 첫 번째와 네 번째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의 논의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풍선에 관한 이제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풍손 주제는 겁 많은 무인의 출정이다. 손은 침상안에 엎드리는데 왜 침상안에 엎드리냐? 귀신을 골라서 엎드린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중간에 에피소드가 있고 또 중간에 이제 용기를 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한자로 보면은 손은 들어가다 엎드리다 순종하다. 소형 조금 형통한 것은 겁 많은 무인이 결국 출정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유유왕 갈 곳이 있으면 이롭다는 말이며 무인이 출정하면 이롭다는 이야기다. 이견대인 대인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며 문왕을 가리킨다. 즉 무인이 출정하기 전에 문왕을 만나보는 게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역으로 보면은 진퇴 나아가거나 물러가거나 진격하거나 후퇴하거나 출병하거나 퇴각하나 이 세 가지 모두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무인지정 무인의 점은 이롭다. 즉 무인의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진격도 하지 못하고 후퇴도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으나 결국 이롭게 끝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인의 운세가 좋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9위를 보겠습니다. 손재상하 손은 엎드린다. 상은 침상. 즉 손재상하는 침상 아래로 엎드린다. 즉 겁 많은 무인이 귀신을 보고 놀라서 침상 안에 엎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용사무분약 사무는 조정 안에서 귀신과 교역하는 일을 하는 관리이다. 즉 미신활동에 종사하는 무당이다. 그래서 분약 어수선하다. 그래서 사무는 귀신을 쫓는다. 구출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용사무분약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빈복, 9.3의 빈복. 비는 찡그리다, 손은 엎드리다. 즉 빈복은 미간을 찡그리며 엎드린다는 이야기다. 즉 겁 많은 무인이 귀신을 보고 미간을 보며 찡그린다. 이렇게 이야기죠. 인은 인색하다의 의미인데 귀신을 쫓아내고 구슬하여도 여전히 귀신에 대한 공포가 남아서 마음속에 두려워하니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사, 회망, 이유침이 없어진다. 즉 무인이 정상적인 컨디션을 회복해서 귀신의 공포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하에서 전액상품, 사냥을 하여서 세 종류의 짐승을 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9호로 보겠습니다. 정길, 회망, 점이 길하다. 회망,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되돌아왔으니 이유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서 무분리, 분리함이 없는 거죠. 즉 무인이 완전히 정상을 회복하여서 출정 상황이 매우 좋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무초유종, 처음에는 귀신을 보고 놀라서 침상에 엎드렸으나 나중에 종은 결국 좋은 결과를 끊는다. 즉 전쟁에 출정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 3일, 후경 3일은 경일을 기준으로 경일 3일 전, 경일 3일 후, 즉 정일과 개일에 출정을 해라. 이렇게 좋은 날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구는 손재상하,
침상안이 엎드린다. 이렇게 출정할 줄 알았는데 겁 많은 무인이 다시 출정의 기회를 받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보고 놀라서 또다시 침상안이 엎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상기자부. 상기자부는 자는 여기서 재화, 도끼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상기자부는 재화를 잃었다 이렇게 합니다. 즉 귀신을 보고 놀라서 허둥대면서 침상안에 엎드려 있다가 재화를 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래하니까 정흉. 이제 점이 흉한 것은 이렇게 허둥대다가 재화를 잃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풍손에 관한 설명이고, 이제 이번은 중택태에 관한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택태는 기본적으로 이제 상계도태, 합계도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설명을 먼저 보고 이제 다시 고사익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태형 이정. 태는 형통하니 고으면 이롭다고 할 것이다. 자, 중택태는 이렇게 상계도태, 합계도태가 있습니다. 자, 태의 기본적인 의미는 연못 기쁨, 해절 가을, 서쪽 어둠의 뜻이 있죠. 그 주의는 하나의 음이 두 장위로 있어서 두 음을 다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중택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음이 두 개의 양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조금 더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점으로 묻고자 하는 대상에 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대학교에 합격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 인사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승진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이런 묻는 대상에 관한 설정에 대해서 주역 64개 노트 정리 지수사 세 번째 노트 정리에 8분 10초 이하부터 설명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고사역의 관점은 중택태를 기본적으로 기뻐하는 것을 소재로 문왕이 주나라에 온 당나라 사신과 외교적 문제로 단판을 짓는 거기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한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태형, 태는 형통하다, 이정, 이롭다는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태께가 형통한 것은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박을 깎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박을 나라 이름이라고 합니다. 즉 박나라의 사신이 주에 왔기 때문이다. 점이 이런 것은 주나라와 박나라의 관계가 형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개별 효사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을 보면은 초연은 화태, 화목하여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박의 사신이 주나라에 와서 서로 화목하니 문왕이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태, 부는 원래 한자 부는 우리가 기존의 전통적인 견해는 믿음, 신인데 그 고사역에서는 사로잡은 포로, 포획한 재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뜻이 파생하여서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박의 사신이 공물을 제공, 사신이 오니까 이제 공물을 제공하죠. 그래서 얻은 것을 기뻐한다. 즉 공물을 바쳐서 문왕을 기뻐하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레태는 박의 사신이 주나라에 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흉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일이 생겨서 흉이 된다고 합니다. 즉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다고 하죠. 근데 구사를 보면은 상태, 상은 상냥하다. 그러니까 상의한다, 논의한다 이 말이죠. 즉 상태는 상의하는 것을 기뻐한다. 민영, 결정하지 못하였다. 즉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즉 문왕과 박나라 사신이 어떤 문제에 관해서 상의를 했는데 입장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결정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질 유인은 큰 병이 낫는다. 즉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게 결국 큰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박은 박나라 사신을 사로잡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즉 박나라 사신과 문제를 논의 중에 서로 결정을 맺지 못하다가 문왕이 박나라 사신을 사로잡으면서 양국의 관계가 위태롭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태는 화평으로 이끌어 기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오효에서 사신을 사로잡았지만은 문왕이 잘 이용해서 화평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58번째 중택대에 관한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이제 논의는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죠. 특히 박을 나라로 해석한 게 기존의 그것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존의 논의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초구, 화태길, 좋아해서 기뻐하니 길하다. 구이, 부태길, 믿음으로 기뻐함이니 길하고 후회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레태흉, 와서 기뻐하니 흉하다. 그 다음 구사, 상태민영 계질유희, 기쁨을 헤아려서 편안하지 못하니 병을 분별하면 기쁨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부분 상태민영과 계질유희가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은 막연해서 조금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고사역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상태민영 아직 결정을 못했다. 계질유희, 큰 병이 낫는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이 부분도 기존의 논의와 고사역의 논의를 같이 비교하면은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호 부우박 유려, 박하는 자를 믿음이니 위태로움이 있다 해가지고 이 박의 의미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굉장히 좀 난해하게 심하게 썼죠. 박은 원래 벗겨낸다는 의미인데 이 벗겨낸다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들이 이 글자를 가지고 해석을 많이 했는데 고사역에서는 박을 아예 나라의 명칭으로 봐서 박나라의 외교 사신이 온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태, 상륙, 인태를 보겠습니다. 이끌어서 기뻐한다. 이끌어서 기뻐한다는 것은 빛이 나지 못함이라. 이건 이제 소상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어서 다산의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형 이정, 태는 형통하여 일을 맡아 처리함이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효를 보겠습니다. 화태길, 태 속에 휩쓸림이 없이 화합하는 태계의 상인이 길하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구이, 부태길, 임금과 신하가 서로 믿고 기뻐하니 길할 것이다.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니 바뀐 것은 없을 것이다. 즉 패망을 이렇게 해석하죠. 그 다음에 이제 63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63 레태흉, 와서 기뻐하니 기뻐하게 되나 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94는 상태민영 계질휘, 처음에는 소리가 애절하여 마음이 울리는 태의 기운이 가득한 만물이 퇴락하는 겨울의 문택에선 멈추는 계절, 즉 가을의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나 하늘의 뜻을 받아들여 질병이 낫도록 하늘에게 기도하니 병이 되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계질유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고사역 전체가 이제 64개의 은나라와 주나라 교체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 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존에 주역 64기 노트 정리 중택태 세 번째 시간에 간단하게 정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호 부우박 유려, 재물로 쓴 과일의 껍질을 깎아서 했더니 그 도타한 믿음에 신이 감흥할 것이다. 위태로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박을 이제 과일의 껍질을 깎아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정성스러운 모습을 다사는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상륙 인태, 끌어당겨서 내리니 즐거워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다산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제 중택태의 관한 글을 정리한 것을 보겠습니다. 자, 중택태는 박나라의 예교, 즉 구호의 박을 나라로 박나라의 사신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기뻐하는 것을 소재로 문왕이 주나라에 온 박나라 사신과 더불어 어떤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태는 기뻐하다, 이롭다는 점이다. 초구, 화태, 화목하여 기뻐하니 길하다.
즉 박의 사신이 주에 와서 서로 화목하니 문왕이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9이 부태. 부는 사로잡은 포로와 노획한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서는 이거를 믿는다로 이야기죠. 믿음을 보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사로잡은 포로와 노획한 재물인데 이것이 파생하여서 얻는다는 뜻이 생긴다고 합니다. 즉 박의 사신이 공물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리하니까 문왕이 기뻐하죠. 그리하여서 패망, 뉘우침이 없다. 그 다음 6.3 내태흉, 온 것을 기뻐하니 흉하다. 즉 당나라의 사신이 주나라에서 온 것은 기뻐한데 기뻐한데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서 흉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9.4 상태민영, 여기서 상은 상이하다, 태는 기뻐하다. 즉 상태, 상의하는 것을 기뻐하다. 즉 두 나라 사이에 외교적 문제가 발생해서 서로 상의하는데 기뻐하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은 아직 편안하지 못하다. 그래서 민영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두 나라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서로 아직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태 민영은 상의하는 것을 기뻐하나 아직 결정하지는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주의 문왕과 박의 사신이 어떤 문제를 두고 상의를 하였으나 서로 입장 차이가 커가지고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계질 유희는 이때 질은 구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이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질은 큰 병은 등 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은 결국 유희, 병이 낫는다. 즉 계질 유희, 큰 병이 낫는다. 곧 해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주의 문왕과 박나라 사신이 서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쉽게 해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9.5 부우박 유려. 이 부분이 이제 고사역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부는 계속 사로잡은 노예와 노획한 재물, 박은 나라 이름이다. 즉 부박은 박나라 사신을 사로잡았다는 이야기다. 즉 두 나라가 외교적 문제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가 어느 나라도 양보하지 않는 상황에서 문왕이 박나라 사신을 사로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위태롭죠. 그 다음에 상륙을 보면은 화평으로 이끌어 기뻐한다. 인텔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결국엔 문왕이 박나라의 사신을 사로잡았지만 결국에 문제가 잘 해결되어 화평으로 이끄니 서로 좋게 되니 기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택태에 관한 고사역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고사역과 기존의 논의를 같이 연계해서 보면은 해석이 좋아지니까 집에서 혼자서 따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서로 비교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